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짜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중 전쟁 대예측 시리즈 저희가 스페셜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지정학이 아니라 지경학적 동맹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미중예측 시리즈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 아무나 찍을 수 없다. 네. 항공모함 세대 앞세우고 비원 폭격기 하늘에 띄우고 갈 수 있는 것. 이거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은 하고 싶어도 항공모함 2대밖에 없어가지고 안 되는. 비원 폭격기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동맹인데 거기 쿼드 동맹이 지금 들어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한국은 캐슈천. 그래서 네. 이번에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 가서 이제 1억 도수짜리 그 백신 받아오고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지금 쿼드 동맹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은 이제 쿼드 동맹에서 빠졌기 때문에 미국의 이류 동맹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그 이류 동맹보다가 그 지정학적인 이류 동맹보다는 돈 되는 지경학적인 동맹에서 한국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핵심은 뭐냐 그러면 미중의 전선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열도,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요 섬 제1도오련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 밖으로 중국이 튀어나오지 못하게끔, 그래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터로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고 나서 해상 실크로드 1대1로 원벨트 원로드라는 걸 하면서 이 말레이시아를 뛰쳐나가서 이제 태평양, 인도양, 아프리카를 가는 이제 이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막아놓으니까 서쪽으로 육로와 해로를 뚫은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 포위 전략이 이것이 그 한국, 일본, 싱가포르 열도, 타이완, 필리핀이 아니고 네. 더 큰 그물을 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입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확장해서 더 그물을 친 것이 지금의 쿼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그 그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그 사이에 남중국해에다 콘크리트 작전을 한 겁니다. 네. 이 만평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남해 구단선이라고 점을 9개 찍어놓고 그게 자기 땅이라고 이제 억지 주장을 했고, 네. 거기다가 암초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서 이제 비행장하고 레이더 기지 이걸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중국이 드디어 또 모양이 바뀐 겁니다. 용이 꼬리를 아프리카까지 튼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용의 꼬리를 잘라버리려고 하면은 이것은 그물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정책을 봐야 되는데 30일, 50일, 60, 70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이 미국 대비 GDP 비중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31, 51%였는데 트럼프 때 60까지 올라왔고 지금 바이든 때 7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과거 같았으면 단 한 개의 전략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바이든은 전략을 여러 가지, 전략 경쟁, 동맹 공격, 인권 외교, 기술 전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다 써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은 그 사이에 2년 전에 성격이 바뀐 게 트럼프 시대는 소위 말하는 슈퍼맨, 내가 가서 다 때려줄게였는데 지금 바이든은 그게 아니고 스파이더맨 전략입니다. 그물 쳐서 그 안에서 말려 죽이겠다. 동맹 전략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왜 이제 미국의 대중 동맹에서 좀 소외를 받냐 그러면 미국이 요구했던 7가지가 있어요. 네. 중국을 제재하는 데서 홍콩 문제라든지 신장 문제라든지 5G라든지 뭐 남중국해 문제, 1대1로 문제, 뭐 타이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동의를 해준 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에게 공조를 요청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케이란 거는 한 개밖에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6개가 이게 이제 우리가 노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일본의 부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최근 뭐 2년 반을 놓고 보면 중국은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이 사사건건 중국이 대드는 거죠. 그래서 뭐 큰형님이 얘기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단 하나로 돼 있어야 되는데 최근 2년 반 중에 미중의 전쟁에서는 중국이 단 하나도 예스 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좀 면이 빠지죠.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들어서서 일본이 잽싸게 이걸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넘버 3 중국한테 사사건건 대들고 이유 달고 토달놈을 하나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중국이랑 얘기하면 이게 면이 구겨지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대신 이제 앞장서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 행동제로 나설 사람이 그렇죠. 일본이 내가 하겠다. 그렇죠. 손을 든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싫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백신 같은 것도 상징적인 의지만 화끈하게 지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대신 우리가 피를 흘려주겠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영악한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군사력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 때문에 그 자위대밖에 없죠. 네. 그래서 중국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제 군사력의 제한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달라는 건데 미국이 뭐 풀어줄 가능성이 대단히 낮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축적한 우라늄을 뭐 가공을 하면 핵무기를 뭐 200개를 만들 수 있는,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건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일본이 굉장히 크다, 커진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두 네. 번째 지금 이 타이완이 지금 지난번 사드 때는 우리가 동네 북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타이완이 동네 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타이완이 뜨거운 감자인 그렇죠. 상황이군요. 그래서 미국은 타이완을 지원해서 중국을 이제 공략하는 방향을 쓰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직접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타이완에다 압력을 넣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양국의 갈등의 새우등 터지는 게 지금의 타이완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타이완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데 사실은 미국은 무기도 팔고 걱정하지만 내가 해줄게 그러는데 중국은 무력으로 침공해버릴까? 이렇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협박을 하는 거죠. 큰 위협인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를 봤지만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전략, 생산 기지가 전부 중국에 갖다 놨더니 중국이 이게 마음 변해버리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내에다가 반도체니 뭐 이런 거 다 만들으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앞으로 뭐 큰 트렌드는 결국은 이게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40년 된 이제 생태계를 바이든 정부 4년 만에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네네. 이제 세미 디커플링. 그래서 일부는 미국으로 가져가고 여전히 일부는 중국에 남는 또 중국은 기존에 밖에서 조달했던 것 자체를 국내에서 국산화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국산화에 사활을 걸고 미국은 일부 핵심 기술을 다시 미국 가져가는 돌리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을 그 봉쇄해야 되니까 바이든이 얘기를 합니다. 4가지 동맹.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히토리, 의약품. 이 4가지의 동맹에서 이 중국을 고립시키자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반도체 73%가 아시아가 공급하고 배터리 92%가 아시아가 공급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이 왜 중요성이 있냐면 반도체는 미국이 한 생산 기준으로 보면 12%, 한국이 21%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이 중국의 경제 동맹에서 한국을 빼버리면 반도체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35, 중국이 38, 미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자동차는 뭐 전기차인데 이 배터리를 미국이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지정학적 동맹에서는 그런 전쟁터 이동에 따른 우리가 그 동맹에서 빠지는 또는 이제 후순으로 밀려나는 것들이 있지만 바이든의 경제 동맹 핵심인 반도체하고 배터리 동맹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반도체 배터리 동맹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미국의 지정학적 동맹에서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핵심 차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 반도체의 판매 점유율하고 생산 점유율의 갭이 35%나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는 것하고 자기가 생산하는 것도 이렇게 큰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메꾸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판매가 우리는 1% 차이 나고 일본이 5%, 대만이 15%, 중국이 10%. 그래서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의 생산에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대만이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만하고 미국이 굉장히 가깝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어쨌거나 한국의 경우는 이것이 이 반도체에서 한 20% 이상의 마켓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가 70% 이상을 갖기 때문에 이 경제 동맹에서 우리가 이 꿀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그런 그 한국이 이류 동맹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약간 이제 이 그런 느낌이 강하지만 안을 조금 더 들어보면 지정학적 동맹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동맹에서는 쿼드에서 빠지는 부분, 즉 동맹의 반기를 우려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산 기지, 생산 동맹으로서의 위상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미중 전쟁의 갈등 속에서 한국의 어떤 이 대응 차원에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